기존에 이제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면 많은 분들이 에어컨은 당연히 냄새는 좀 나는 거지라고 불편함을 참으시거나 아니면 화학물질로 구성된 살균 탈취제로 시공을 받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다 살균제와 관련된 좀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엠바이옴은 그런 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에어컨 냄새를 개선해보자 라는 목표를 갖고 제품을 개발했고요. 네, 저는 주식회사 엠바이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기영이라고 합니다. 엠바이옴은 2019년 현대자동차에서 분사한 차량용 공기 및 위생 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에코코팅 기술을 개발해서 인도에서 생산 중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차량용 빌트인 공기청정기와 개인 위생용품인 헬스가드 시리즈를 개발해서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을 사용한 차량용 공기 케어 기술인 에코코팅입니다. 차량의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검증된 미생물을 추출을 해서 에어컨의 증발기라는 부품을 사전에 코팅을 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듯이 미생물도 대사 과정에서 주변의 가스들을 흡수하고 그것을 대사 가스로 방출을 하게 되는데 무취미생물은 그 과정에서 차량의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미생물 코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내구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많이 의아해 하세요. 근데 사람의 치아에 생기는 치석도 일종의 미생물 코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금방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첫 시작은 이제 에어컨에서 나는 냄새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인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 에어컨에 증발기라는 부품이 있어요.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내는 부품인데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응축수라는 수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 수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배기가스 이런 반응에 의해서 항상 증발기에는 그 미생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 미생물의 번식 과정에서 이제 대사가스가 나오면서 그게 악취로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에어컨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떤 부류는 악취를 내뿜는 미생물이 있고 어떤 부류는 악취를 내뿜지 않는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냄새를 내뿜지 않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증발기를 코팅하면 에어컨의 특성이 냄새를 내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에코코팅 기술이 인도 시장에서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인도가 기후가 덥고 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어컨 냄새나 쾌적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테스트를 많이 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1년에 수도 없이 인도 출장을 가서 계절별로 출장을 가서 에어컨 냄새를 맡아가면서 필드 테스트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에어컨 냄새 테스트를 하려면 에어컨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에어컨을 끄면 한 5분만 지나도 실내 온도가 한 40도, 50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평가를 하루에 수십 대 하다 보면 거의 저녁 때가 되면 탈진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과정이 기억이 나고요. 그만큼 가혹한 환경, 인도 환경에서 에코코팅의 효과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누구도 에코코팅의 그 성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을 정화하기 위한 DPF라는 기술은 이미 널리 적용이 되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그 당시에 가솔린 엔진에서도 상당한 양의 매연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가솔린 엔진에 대한 환경 규제도 점점 타이트해질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촉매와 필터 기술을 이용해서 가솔린 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 개발하는 업무를 하다가 2013년 연말쯤이었어요. 사내벤처 공모 과제를 보게 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제도였는데 그때에만 특이하게도 기존에 개발 중인 아이템의 추가 개발자 형태로 공모를 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어떤 공기정화 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제가 분명히 협업을 하면서 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코코팅 기술이 자동차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는 지점에 있는 기술이거든요. 바이오 산업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굉장히 개발 기간이 길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사내벤처 제도가 아니었으면 이 기술의 개발을 시도조차 하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내벤처 활동을 할 때 당연히 현업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회사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제 자리도 만들어주고 전화번호도 주고 이메일 주소, 명함 다 만들어주잖아요. 창업을 딱 하고 나와서 이제 회사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무실을 어디다 얻어야 될지 그리고 명함을 만들려다 보니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주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이제 세팅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세무나 법무 같은 부분은 제가 이제 전혀 경험이 없는 분야인데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창업을 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모르고 시작했던 게 이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스스로도 많이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저보다 먼저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동생이 해준 얘기가 직장 생활은 불만과의 싸움이라면 회사를 창업하고 꾸려나가는 것은 불안과의 싸움이다. 불안한 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불안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회사가 점점 성장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견고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서 창업을 하면 가장 먼저 적응해야 되는 게 거절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창업을 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미팅이나 협업 제안 메일을 수도 없이 보내는데 거의 다 회신이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현대자동차 대기업 직원으로 있을 때는 사실 많이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당황하지 않고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회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가 내가 제안하는 프로젝트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엔바이오의 제품은 고객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하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